가족들과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길이야. 파리 드볼 공항에 도착. 호텔 체크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 집을 들어갔다. 호텔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홍레트 연인으로 유명한 곳. 파리 지하철 메트로역에 가려고 교통카드를 구입했어. 이번엔 오픈런으로 사람 적을 때 루브르에 들어가려고. 아직은 사람이 적어서 사진 촬영하기가 좋았어. 스핑크스, 이집트국의 가장 크다는 화강암 28톤이래. 지혜와 여신 아테나. 비너스는 빼놓을 수가 없지. 니켈을 배경으로 한 컷. 조각상이 많은 방에서 한 컷. 문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은 누굴까? 2층으로 가는 계단. 루브르에 이렇게 화려한 방이 있을 줄 몰랐어. 유명한 비너스와 모나리자만 봐가지고 루이 14세가 만든 아폴로관. 방 전체가 금색이고 화려한 조각과 회화로 장식. 루이 15세 대관식 때 사용된 왕관. 모나리자가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 에로스 키스가 대사한 푸시케. 루브르의 마카로니. 루브르 박물관을 마치고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고 라파에트 백화점으로 갔어. 마치 궁전과 같은 백화점 내부야. 라파에트 백화점 하이라이트 천장일 것 같아. 에펠의 엘리베이터.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순간적으로 안개가 조금 걷혀서 세네강이 보이네. 에펠의 야경이 시작됐어. 날씨가 추워서 안으로 들어갔대. 저녁에 반짝이는 조명이 켜지니 멋있더라고.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 궁으로 슝. 추울 때 다시 온 베르사유 궁전. 지난번하고 같은 자리에서 사진 한 컷. 두 번째 오니까 더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 방마다 그려진 천정화의 화려함의 크기라든가. 누구의 침실이었지? 붉은색? 당연히 왕비. 저걸 짓밟은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하이라이트인 거울의 방이야. 해가 들어오니 방 안이 엄청 화려해지네. 이제는 평화의 방으로. 파리 앙투아네트가 살았던 방이야. 공식 만찬실. 카페에서 간단한 스낵을 하고 춥지만 베르사유 궁전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눈 높인 베르사유 궁은 우리가 처음일 거야.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 개성문은 멀리서 한번 보고 상제리에서 거리를 걸으며 커피도 한잔 마시고 에펠 스팟으로 지난번과 비교해서 사진 컷이야. 드디어 떼제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기 위해 마르세유로 갔어. 마르세유역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트램 이용하기 위한 CD카드, 마르세유 상징물, 투어. 마르세유 시그니처 중 하나인 파빌리온 시장. 주말에 다시 갔을 땐 거울 천장이라는 거울들. 한국의 꼬마 기차를 타고 노르트람 성당으로. 노르트람에서 보이는 샤투 디프섬. 이날은 너무 추워서 사진 찍는데도 정신이 없었어. 성당은 크지 않지만 화려하고 예뻤어. 마르세유 대표 기념물 비누. 젤라또 체인저 아모리노에서. 프랑스의 과자점. 물에 비친 궁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농장 궁전에서 바라본 궁정원. 농장 궁전의 미술관 관람. 시내버스 타고 파로 궁전으로. 궁전 앞에서 보는 요새와 항구, 그리고 요새 옆에 박물관. 지중해 특유의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어서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마르세유의 물건들을 주문했지. 옥상 후계 공간의 디자인이 멋졌어. 박물관에서 요새로 가는 다리 위에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장난감 같은 자동차들. 벽에 그려놓은 마르세유 도시같이. 벽화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너무 섬세하고 예뻤어. 특이하고. 마르세유 대성당이야. 마르세유에서 떠나기 전에 전통 음식 브레야스를 먹어봤어. 크루즈 항구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형 크루즈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크루즈에 로비와 각종 샵들이 있는데 공연장에서 탑승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공연장에서는 밴드들, 카지노와 바, 크루즈 헬스클럽,
크루즈 뷔페에 연결된 외부 테이프. 크루즈 흥미때 그 펼쳐진 조명실. 멋졌어. 밤마다 펼쳐지는 조명 속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 크루즈 1일차는 카모글리 관광. 제노바에서 기차 타고 인구 5천만 분의 어디서 아침마다 나무들이 이쁘게 4층쯤 되는 곳의 골목에 1층. 그러니 여기 지금 몇 층일까? 경사가 급한 곳에 어쩜 마을, 집 사이로 항구와 지중해가 보이네. 집들이 형형색깔 굉장히 화려했어. 어부들이 나가서 돌아올 때 내 집을 잘 찾기 위해서 저렇게 형형색색을 칠했다고 하더라고. 어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컵. 어촌 마을이 조용하고 너무 배에서 아버지와 딸이 직접 튀겨주는 해물튀김 너무. 이곳의 골목은 안내판도 아주 특이했어. 제노바로 돌아가서 기차역에 내려 페라리 광장. 페라리 광장의 분수도 멋지고 암브로지오 성당. 제노바 성당이야. 성당 앞에 사자상은 이색적이지. 성당 앞 광장에 주차된 꼬마저 장난감인 줄 알았어. 크루즈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또 다른 공연장 승객들의 댄스 파티를 구경하고. 크루즈 2일차 로마로 가는 길이야. 기차표와 입장권을 한국에서 미리. 아침은 뷔페에서 간단하게. 콜로세움. 로마 기차역에서 내려서 콜로세움으로 먼저 갔어. 콜로세움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사진 한 컷. 콜로세움 내부로 들어갔지. 건물들을 사진을 찍었어. 천정까지 있었던 과거의 콜로세움. 대단해. 안에 들어가서 콜로세움의 규모에 깜짝 놀라. 관객석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어. 어떻게 그때부터 저렇게 만들었는지 상상도 안 돼. 영화에서 보았던 지하 공간들. 여러 개의 방으로 벽도 되어 있었네. 관객 쪽에서 보이는 검투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본 콜로세움의 규모는 진짜 대단했어. 안 봤으면 후회했을 뻔. 아래에서 보이는 콜로세움이 트레비 분수에 있는 누구나 먹는 공전을 던져야 하는 트레비 분수에 물이 나오지 않네. 하필이면 오늘 바닥 청소야. 그래도 트레비 분수를 끼고 사진 한 컷. 바티칸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드디어 광장에서 바티칸을 봤어. 성 베드로 성당을 입장을 못했어. 광장에서 마르 분수를 보면서 그래도 성 베드로 배경을 한 컷. 기원전 20대 만들었던 오벨리스크야. 저걸 끌고 왔다네. 성 베드로 광장 오는 열쇠 모양에 마셔도 되는 물이지만 알 수가 없으니. 천장의 해와 법들을 보면서 루브르와 베르사유를 합쳐놓은 것 같았어. 아래에 돌로 된 것이 황제의 목욕탕 이름. 다시 온 지도관. 지도를 보면서 로마 정복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 나오나 광장이야. 피오미 분수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야. 사대강을 기리는 17세기 분수야. 오벨리스크를 갖추고 있는 4개의 신들. 돔 형태의 로마 신전 판테온이야. 신도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복원 수리 중이었어. 문을 보면 마치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크루즈로 돌아오기 위해서 테르미니 기차역에 잠깐. 기차역에서 너무 멀어서 한참을 걸어서 도착해서 크루즈에 도착해서 전장 식단을 먹고 디저트와 로베에 있는 공연을 보고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마시고 시원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오늘은 관광 끝. 내일은 시칠리아로 가. 지중해의 일출을 보면서 시칠리아에 도착했어.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부의 촬영 장소로 마시모 극장이야.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오페라 하우스야. 오페라 하우스 앞거리에는 악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노베 오페라 극장의 수려한 모습이 보여. 극장의 가이드가 이태리와 영어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해주는데 못 알아듣겠어. 2층에 로열박스에서 본 무대. 선정은 11개 꽃잎으로 위로 폭풍이 되는데 관람석에 앉아서 극장 내부의 휴식 공간에서 공명이 엄청 잘 들리는 곳이야. 신기했어. 베네치아에서 가지고 온 샤프란을 물들인 밥안의 고기들이 팔레르모 광장의 기념품 판매장들이 가득한 거리야. 콰트로 칸티는 도심 한가운데 있었는데 4층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팔레르모 유럽 최초의 계획도시 중에 하나였다네.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올리는 곳이야. 프레토리아 광장에서 나치 조각상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팔레르모 대성리에 들어가면서 성당의 광장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조탑과 함께 한 장 찍었어. 내부 장식은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했어. 흰색의 내부가 인상적이었지. 마차를 타고 팔레르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산 도미니코 성당이야. 더운 지역에서 보던 나무가 서 있네. 다시 크루즈로 와서 저녁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과 맛있는 고기로 저녁을 먹었어. 매일 저녁 크루즈 공연을 보면서 통기타 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맥주 한 잔을 하고 저녁을 마무리했어. 드디어 몰타에 갔어. 아침은 간단히 뷔페에서 소세지와 빵으로 먹고 항구 앞에 표지판을 보고 엘리베이터, 리프트라고 하지?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리프트가 생각보다 엄청 빨랐어. 리프트에서 바라보는 항구야.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리프트가. 신기했어. 리프트 내려서 바라보는 발레타 항구야. 엄청난 지중해 태양이 뜨거웠지. 몰타를 방어하게 하기 위한 곳이었다네. 광부병은 없고 문 옆에 대포만 있네. 발레타 대성당이야. 서울 엘모 요새 위에서 찍었어. 골목길에서 밤에는 노상 카페가 많대. 몰타의 전통 가옥들이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어. 지중해의 맑은 바다를 보며 패를 타고 실리마로 건너가는 거야. 성 엘 요새를 배경으로 세인트 엘모 앞에서 페리가 30분에 한 번씩 있는데 페리에서 보는 성 바울 대성당과 팔레타의 아파트들. 이날 파도가 엄청 쳐서 배를 못 탈 뻔했어. 슬리마 부두에 내려서 건너편에 보이는 레이드 오브 마운틴, 이제 우버를 불러서 발레타 시티 게이트에 있는 트리플 파운틴을 봤어. 이제 발레타 관광을 마치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와 슬라이드를 타고 공연을 보고 휴식하고 다음 날인 바르셀로나로 가기 위해서 크루즈 6일째 바르셀로나. 아침에 도착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이야. 까사바요트를 보고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 건너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어.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더군. 지붕과 벽은 용의 비늘이래. 5분 정도 더 걸어서 도착해. 까사밀라고. 가우디가 지은 마지막 주거용 초기 평가는 좋지 않았다고 하네. 여기는 구엘 공원이야. 가우디가 지은 최고급 전원주택단지래. 입장하는 곳이 근데 너무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서 실패했다는군.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도덕용 코야. 위에서 바라보는 입구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백설공주에서 생각난다고 할까나? 광장 아래 중앙홀에 있는 이 물이 분수 끝이라네. 광장이 굉장히 넓었어. 그 넓은 광장에 테두리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돌로 하나하나씩 쌓았다는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연태까지 있는지. 그
돌다리를 지나서 사진을 찍었어. 이 돌을 어떻게 하나씩 쌓아서 만들었을까?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 시멘트였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기둥을 다 만들었을까? 기둥 사이로 보이는 바로스는 하늘이 너무 멋졌어. 9월 공원의 광장에서 위를 바라보면 멀리 시내와 바다도 보이고 드디어 사그리다 파밀리아야. 사람이 없는 곳을 겨우 찾아서 사진 한 컷 찍었어. 가까이 가면 벽면에 디테일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 이 작은 조각들을 어떻게 덕지덕지 붙였는지 말이야. 소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 위로 올라가. 탑 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탑 위에서 아래가 보이는데 다 철조망이 돼 있어서 내려올 때 이 좁은 통로로 한 사람씩 걸어 내려가야 해. 들어가서 성당 내부를 보고 너무 놀랬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조각들을, 이런 기둥들을, 이런 글라스를 만들었는지, 건축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야. 성당 앞쪽으로 걸어가면 기수와 기는 사진을 한 장씩 찍고 성당 실내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았어. 둘러보면서 감탄할 뿐이었어. 저 하나하나 기둥들이 이 성당을 지탱하고 있는 비밀이 있겠지? 정말로 감탄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다 하니 유명한 바르셀로나 추러스 맛집인데 맛있었어. 다시 크루즈로 들어와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며 크루즈에서 내려서 남프랑스로 여행을 해. 크루즈 여행을 다 마치고 마르세유에서 다시 내려서 기차역으로 가서 칸으로 가는 기차를 탔지. 남프랑스에 도착해서 해물 파스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온통 와인으로 가득 차 있었지. 여기가 깐느야. 카지노 문을 닫혔지만 신기했어. 국제영화제가 열렸는 곳인데 레드카페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TV에서만 봤던 곳이었거든. 칸의 백사장도 밟아보고 출세했어. 모래가 엄청 고왔어. 백사장을 즐기려고 하는 칸으로 니스에는 자갈 해변이 굉장히 긴 사장들이 섞여 있어. 백사장에 있는 멋진 카페들이 줄을 서 있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남프랑스의 대표는 저 파란 의자인가 봐. 남프랑스의 대표 생폴드 방스로 갔어. 입구에는 아주 한적하고 고즈넉했지. 아주 멋지고 예쁘게 꾸며진 사진을 들이대면 모두가 멋진 사진이 나오는 너무너무 멋진 곳이었어. 조그만 갤러리와 샵들이 엄청 많아서 그냥 골목길인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 멋있는 작품이 되더라고. 골목마다 있는 갤러리들이 모두가 작품이지 갤러리들이 다 굉장히 많았어. 생폴드방스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야. 집집마다 수영장도 있고 깃대서 찍어도 멋있었어. 빌리지에 붙어있는 마을의 공공묘지, 샤갈의 공공묘지도 봤어. 골목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남프랑스의 석양을 바라보는데 너무 멋있었어. 석양과 저녁 노을은 굉장히 멋있었어. 니스의 마세나 광장이야. 사람들이 많더라고. 추천해준 화덕피자와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화덕피자가 엄청 맛있었어. 니스의 해변의 낯이야. 저 파란색이 니스를 대표하는 것 같아. 바닷물도 파랗고 에즈빌리지로 가는 길이야. 에즈빌리지는 남프랑스 절벽의 아름다운 요새 마을이야. 정상에 구름되어 있는 선인장 공원인데 어떻게 이런 선인장들을 다 갖다가 심었는지 신기해. 지중해 바다의 또 다른 아름다움. 정상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바다가 너무너무 넓고 파랗더라고. 오후에는 모나코로 출발이야. 여기는 모나코 대공공정 앞에서 보는 시내에서 카레이싱을 하더라고. 카지노 앞에서 레이싱을 한다던데 여기도 공유 자전거가 있다니 신기해.
니스에서 이스탄불로 넘어와서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탁심 공원을 지나서 오늘부터 관광 시작이야. 하필이면 비가 오고 좀 추웠어. 관광의 시작이지. 작은 박물관 같은 올드 트램이야. 관광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라니 신기해. 무임승차하는 분도 많더라고. 갈라타워에서 바라보는 아야소피아와 갈라타 다리야. 갈라타 타워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이스탄불 전체 관광. 한때는 감옥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네.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올 땐 저 유명한 햄버거 먹으러 가. 너무 맛있었어. 특이하고. 이런 콜라병도 보고 말이야. 맛은 보고 가야지. 현대화된 트램을 타고 아야소피아를 갔어. 거대한 돔으로 구름 속에 있어서 신비하게 보이더라. 거대한 돔으로 된 아야소피아 내부야. 낡았지만 아주 화려했어. 천장이 굉장히 높은 커다란 성당이었어.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고 아주 특이한 느낌이 들더라고. 유럽의 성당하고는 많이 달랐어. 왠지 좀 숙연해지는 곳이더라고. 예전에 얼마나 더 화려했을까. 이런 성당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등도 예쁘고 아야소피아에 있는 기독교 유산이라는 설명이 들었는데 그림도 많이 낡았더라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먹고 길고양이도 보고.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야. 하늘을 찌를 듯한 저 뾰족한 곳.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어. 밤에 보는 모스크야. 그런데 바자를 가서 너무 실망했어. 그래도 차 한잔 마시고 디저트를 먹고 커피가 너무 쌌어. 시내의 유명한 터키 디저트도 한 박스 사고 돌마 바우치 궁전에도 가고 베르사유 궁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궁전의 정원에서 외국인과 현지인의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멀리서 보는 보스포러스 대교가. 탁심 광장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갔어. 드디어 한국으로